얘야, 한국이라는 나라에 한번 다녀와 보고 싶구나. 네? 갑자기 한국이라니요. 아빠의 심경 변화가 궁금했습니다. 아빠에게는 젊은 날이 없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셨고, 가족들이 남들보다 보란듯이 잘 살 수 있도록 죽어라 일만 하면서 사셨어요. 아빠 덕분에 우리 가족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살아갈수록 아빠의 마음은 반대로 허해지셨나 봅니다. 엄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후 아빠는 더욱 허망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술에 의존하시기 시작하셨고, 술은 아빠의 전부가 되어버렸죠. 그 후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아빠의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어하던 가족. 어느 날 아빠는 한국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아빠를 변화시킨 건 한 상담사분이셨습니다. 이 가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해외 커뮤니티와 후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사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아리아나입니다. 아빠와 엄마, 동생 벨라와 우리 가족은 서로 믿으며 화목하게 지내왔습니다. 거기에는 아빠의 희생이 있었죠. 어디 가서 꿀리면 안 된다고 사업을 열심히 하시던 아빠는 책임감이 무척 강하셨습니다. 덕분에 경제적인 여유도 넘쳤습니다. 저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풍족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아빠의 희생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딸은 아니었습니다. 늘 감사했고 자신이 없는 삶을 사시는 아빠가 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한순간에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동생 벨라를 학교에 데려다 주시던 엄마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아빠는 더욱 괴로워하셨습니다. 원래 벨라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은 아빠가 담당하셨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아빠가 그 일을 맡아 하셨다면 엄마에게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고 자책을 하셨습니다. 일도 놓으시고 삶도 놓으신 듯 보였습니다. 아빠의 공허한 눈빛을 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죠. 잠도 못 주무시고 밥도 드시지 못했어요. 술이 아빠의 전부가 되어버린 건 그쯤이었습니다. 다행히 삼촌이 사업을 함께 해주셨기에 아빠가 일을 놓은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술 없이는 잠도 못 주무시는 지경이 될 정도로 날마다 술에 의존하시는 모습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소꿉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동네 친구였었죠. 고등학교 졸업 무렵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확인을 하시고는 줄곧 연애를 하셨고 결혼까지 이어진 정말 평생을 함께한 사이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를 좋아할 수 있는지 궁금할 지경이었죠. 평생을 옆자리에 있던 엄마의 빈자리는 그만큼 커져갔습니다. 아빠는 종종 말씀하셨었어요. 입버릇처럼 가족이 삶의 원동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빠의 자책이 심해질수록 한 번 마시는 술의 양도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말릴 수조차 없었어요. 이미 술은 아빠의 전부가 되었고 술이 없다면 아빠가 어떻게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빠의 자책이 원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술에 잔뜩 취해 벨라에게 너만 아니었으면 엄마는 죽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출근길에 벨라를 데려다 주셨고 그날 아빠가 회의가 있으니 20분만 서둘러 달라고 벨라에게 이야기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벨라는 더 늑장을 부렸습니다. 평소 그런 일이 없던 아이였죠. 아빠는 문 앞에서 계속 시계를 보며 재촉하셨고 아빠가 걱정되어 안절부절 못하시던 엄마는 결국 본인이 데려다 줄 테니 어서 출근하라고 아빠를 배웅하셨습니다. 그게 두 분의 마지막 아침이었어요. 저에게도 벨라에게도 엄마와 함께하는 마지막 아침이었죠. 아빠는 그 이야기를 하신 듯해요. 하지만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죄책감에 힘들어하던 벨라였는데 아빠가 확인사살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점점 우리 가족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빠와 벨라는 점점 부딪히는 일이 늘어났어요. 아빠의 원망은 계속되었고 벨라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깟 회의가 뭐라고 아빠가 재촉하고 나무라지만 않았어도 나는 빨리 준비했어. 계속 잔소리를 하고 있으니 나도 반발심이 생겼던 거야. 아빠에게 소리쳤습니다. 중학생이던 벨라도 자책하고 힘들었던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 아이도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 순간 아빠의 손은 말릴 사이 없이 벨라의 뺨을 스쳤습니다. 너무 놀란 벨라는 아픔도 잊고 넋이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마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은 정말 끝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 학기 남은 학교를 휴학하고 아빠와 벨라를 돌봤습니다. 아빠를 다독이고 벨라를 위로해주고 제 감정도 이미 바닥이 나버렸지만 저는 끊임없이 아빠 탓이 아니야, 벨라 탓이 아니야 이야기했습니다. 제 힘듦을 위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의 탓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 긴 터널에서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빠져나오길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긴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깊숙한 곳으로 우릴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벨라를 향한 손찌검이 늘어났고 그만큼 술에 더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아빠에게 치료를 제안했습니다. 듣지 않으셨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쯤 아빠의 심리 상담이 우선이라는 조언을 듣고 상담센터를 예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술은 사람을 너무 많이 변화시켰어요. 절대 가지 않으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셨고 술의 의존도는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아빠가 심각성을 깨달으실지까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벨라를 향한 폭언도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빠는 술을 드시고 물건을 던져 창문이 깨지고 급기야는 이웃집에서 신고를 하셨고 경찰이 왔습니다. 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나시고 이내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마저도 포기하고 싶었을 때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빠의 원망과 폭언이 또 시작되자 벨라는 아빠 앞에서 손목에 칼을 댔습니다. 말릴 사이도 없었고 벌벌 떨고 있던 벨라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갸냘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부터 저도 아빠에 대한 연민은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만큼 아빠를 위로해 주었던 건 아빠의 희생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빠를 안타깝다는 명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와버렸어요. 이제 이것은 아빠의 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벨라는 많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손목을 그으면서 얼마나 무서웠을지, 무서웠어도 그것을 해야 했던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었지만 이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만큼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벨라의 손목 상처에 아빠도 정신이 번쩍 든 듯했습니다. 비로소 벨라를 향한 원망은 멈췄고 제가 예약했다던 상담센터에 같이 가보자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희망이 조금씩 엿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가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 첫걸음이라도 떼볼 수 있다는 자체가 기뻤습니다. 우리가 만난 상담사는 작은 키에 까무잡잡한 얼굴을 한 한국인 상담사였습니다. 의아스러웠지만 당장 뭐라도 해봐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그 상담사를 믿을 수밖에 없었죠. 첫 상담을 한 날부터 아빠는 그 상담사분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별한 이유 없이 상담사를 바꿀 필요도 없었고요. 상담을 다녀오신 어느 날 아빠 말로는 뇌에서 알코올을 지우는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알코올을 지우려면 뭐가 좋을까?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예전의 아빠의 모습을 잠깐 본 것 같았습니다. 많은 시간 고민을 하시더니 아빠는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술과 담배에 찌들어 페인 같은 모습만 보다가 언제적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 양복 입은 모습을 어색해하는 아빠를 보고 벨라가 아주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가 출근하신 후 벨라는 아빠가 그동안 술을 어찌나 먹었던지 배가 불뚝 나와 작아진 양복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지만 아빠를 용서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우리는 서로를 한참을 안아주었습니다. 다시 일을 하시며 상담도 빠지지 않고 다니셨습니다. 상담을 다녀오시면 마음이 편해하시는 게 보였어요. 아빠는 아직 뇌가 술을 지우지 못해 힘들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술에 유혹이 있을 때마다 참는 게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은 벨라 손목의 반창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으시다고 벨라가 손목에 상처를 내던 그 순간만 생각하면 정말 정신이 번쩍 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벨라에게 아빠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셨습니다. 고개 숙여 눈물을 흘리시는 아빠를 두고 벨라는 저에게 눈찡긋을 하더군요. 나중에 들은 벨라의 이야기에 또 한 번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지만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상처는 다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가 낫지 않아 계속 반창고를 붙여두고 있었다는 벨라의 이야기에 웃음 대신 눈물이 났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빨리 낫길 바라는 벨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으니까요. 아빠가 한 번은 그 한국인 상담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얘야, 근데 상담사가 좀 이상해. 네? 바꿔달라고 할까요? 놀라서 여쭤봤습니다. 아빠는 그 이상한 게 좋은 쪽으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평소 알던 상담사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셨죠. 보통 상담사의 이미지는 진중하고 그럴듯한 의학용어로 상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분은 유쾌하고 리액션이 좋아 자꾸 무슨 이야기든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는 게 느껴져 이야기를 하고 나면 늘 편안해진다고 하셨죠.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뇌에서 알코올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걸린다는 이야기를 아빠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빠는 날짜를 지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참을 수 있었는지 자세하게 메모를 하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숙제를 꼼꼼하게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메모에는 무조건 벨라의 반창고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상담사분이 아빠께 숙제를 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술을 드시지 않기로 한 날부터 안 먹은 날을 1일로 해서 1부터 50까지의 숫자를 지우는 숙제셨는데 혹시라도 중간에 술을 먹으면 다시 1이 되어버리는 아주 어려운 숙제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국인 상담사는 자책과 원망으로 굳게 닫혀있던 아빠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고 계셨습니다. 상담을 다녀오신 어느 날 아빠는 아리아나, 한국이라는 나라에 한번 다녀와 보고 싶구나라고 하셨죠. 네? 갑자기요?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 상담사가 한 번씩 한국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들었던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이야기와 한국이 궁금하다고 하셨죠. 보호자 상담을 다녀온 날 상담사에게 아빠와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여쭤보니 클라이언트와의 상담 내용을 공유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빠는 극복하고 싶은 의지가 누구보다 강하다고 하셨어요. 자신이 만나온 술에 대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의지가 강한 축에 속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후가 좋으니 조금 더 노력해보자고 저도 다독여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 아빠가 상담사를 왜 이렇게 신뢰하시고 재미있어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숙제를 끝내시면 그 기념으로 우리 가족은 한국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벨라 손목의 반창고도 뗄 수 있을까요? 아리아나의 긴 사연 어떠셨나요? 알코올 중독은 정말 치료하기 쉽지 않다고 하죠. 그 과정 속에서 아리아나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한국인 상담사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의 아리아나의 가족들이 여행을 왔는지 궁금해집니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 계속해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 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